남자와 여자, 이 남자는 여자를 알 수 없고 또 여자는 남자를 알 수 없다는 신비한 관계.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알 수 없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남자와 여자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는 how, 즉 HOW, how, 또 여자는 yes or n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어떻게, 그리고 여자는 예 혹은 아니요 족인 것입니다. 여기서 족은 뭐 데이트족, 한민족 할 때 족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족, 여자는 예 혹은 아니요 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남성이 지배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이 우주의 힘을 더 막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인도의 석가모니는,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분이 원래 석가모니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석가모니 제자 가운데 그 그림을 잘 그리는 브루나 존자가 직접 그린 석가모니 얼굴입니다. 옛날 인도의 석가모니는 여자 하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여자 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개 3마리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치를 따지거나 또 경우에 맞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하고 자기가 싫으면 막무가내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이치도 없고 또 경우도 모르는 무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여자 가르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여자를 전부 다 처음에는 여자한테도 제자로 받아줬다가 나중에 다 거부하고 쫓아버렸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이치나 이런 건 거의 도외시하고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도대체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해가지고 여자를 무시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여자 가르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이지 우주의 입장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인간의 입장에서 여자를 거부한 거지 우주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남자의 세계가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주 쪽에서 보면 남자가 더 어리석어요. 근데 인간 쪽에서 보면 여자가 이제 더 무례한이다 이런 얘기죠. 하면 된다. 이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국민 계몽 운동입니다.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오죽하면 하면 된다고 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면 된다의 뜻이 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면 된다예요. 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방배동에 있는 서리풀공원에서 맨땅요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맨땅요법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맨발로 걸으면 아프거나 위험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맨발로 땅을 걸으면 발이 아프거나 위험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는 온몸에 경혈이 모여 있어 꾸준히 하면 돌밭 위를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예, 저렇게 돌이 깔려있는 저기를 걸어도 발바닥이 안 아픕니다. 저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맨발로 자꾸 걸어서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발바닥이 두꺼워졌다 이거죠. 짐승들처럼. 그래서 안 아픈 거지 안 그러면 아플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인 것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반문을 해요. 여자들은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하고 또 싫으면 안 하는데, 이 남자들은 맞지도 않는 자기 생각을 이론처럼 내세워 의심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안 아픈 거지 원래는 아픈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전혀 근거 없는 틀리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두꺼워진다는 비현실적 이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예 아니요 족, 남자는 어떻게 족인 것입니다. 사실 내 발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엽고, 내 발은 작고 아담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더 귀엽고 보드랍게 생겼습니다. 이 맨땅요법을 하면 우리 종아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우리 종아리가 우리의 제2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발까지 혈액이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종아리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오히려 발바닥이 야들야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발바닥은 다 야들야들해요. 저런 데 걸었다고 해서 이렇게 뭐 두껍게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어떻게는 지도와 같아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멀리 갈 때의 이야기이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멀리 갈 때 지도가 필요한 거고 멀리 갈 때 어떻게가 필요한 것이지 안 갈 때는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서 길이 험하게 생겼다느니, 아무래도 너무 고달플 것 같다느니 하면서 포기한다면 그 지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지도를 보고 야 이건 너무 멀겠는데, 다리 아프겠는데 관두자, 이러면 지도를 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가 지도 때문에 못 간다면 그 지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바로 남자들이 말하는 이치나 경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지도를 내세워 갈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도는 갈 때 필요한 건데 지도를 보고 갈 곳을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게 남자들이 대부분 어리석습니다. 여자는 그냥 가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데, 남자는 가야 갈 때 필요한 지도를 보고선 지도를 보고 안 간다고 하는 게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는 자의식과 그리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육체의 오관, 즉 눈, 코, 귀, 입, 혀입니다. 혀.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의식이 없어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영혼은 생각을 못해요. 못하지만 원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지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라든가 뭐 아는 얘기하는 거다든가 이거 전부 다 자의식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자의식처럼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영혼은 직접 느낄 수 있는 지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감을 촉각이라고도 합니다. 촉각. 이른바 촉이 섰다고 하는 그 촉이 바로 기감인 것입니다. 촉은 사실은 이 짐승들한테 필요한 거죠. 곤충들한테 일종의 더듬이인 셈입니다. 촉이라는 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기감입니다. 기감. 기로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의 어떻게는 곧 자의식의 작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전부 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나 학습한 지식을 갖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될 것을 자의식은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워 영혼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안 해요. 안 하면 영혼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영혼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턱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할까 말까 하는 이론은 없어도, 할까 말까의 이론이 없어요. 여자는 자기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좋으면 무조건 하고, 또 싫으면 막무가내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 아니요, 족인 것입니다. 아셨죠? 예. 할까 말까의 사실, 어떻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필요 없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왜냐?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내 의지. 그리고 어떻게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가 필요할 뿐입니다. 할 때 어떻게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지, 어떻게를 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 길을 갈 때 지도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결코 어떻게를 통해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남자들은 어떻게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길이 멀 것 같다느니,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고달프지 어쩌니 이러면서. 남자들은 이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가 먼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라면 지식은 좀 더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갈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은 자의식 안에 보관된 자의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그래봐야 자의식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의식일 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아니에요. 행동하질 않아요. 성공한 남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자의식을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지식으로, 그래서 자의식을 사용하지만 맞지도 않는 이론을 내세워 영혼의 작용을 거부하는 남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못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은 뭐가 어째서 하고선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성공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어떻게를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하면 된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 없이 힘들게 시작하더라도 꼭 해내겠다는 마음만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지식은 점점 늘어 결국 해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지식은 먼 길을 갈 때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할 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만 사용해야지, 아는 걸 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다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라는 게 자기 자유시간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게 지도가 길은 아닙니다. 지도가 길은 아니에요. 길을 갈 때 필요한 것 뿐인 거지. 근데 여기 당연한 것이면서도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남자들이. 어리석은 남자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지도가 마치 길처럼 느껴져 지도를 통해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자의식의 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의 작용은 약해져서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능한 사람은 생각하고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의식만 작동하는 사람은 영혼은 안 해요. 그냥 말아버려요. 때문에 영혼이 강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의식의 회방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사이파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예 하고 응답한 영혼의 작용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답이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면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의 작용은 결국 잡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잡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갈 때 필요한 거지 가지 않으면 다 잡념이에요. 할까 말까는 차라리 기감을 통해서 결정하고 할 때 비로소 어떻게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를 위해서 어떻게를 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되는 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잠을 푹 자도록 하십시오. 많이 생각해 본 다음에 길이 안 나타날 때 잠을 푹 자는 겁니다. 아셨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잠을 푹 자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푹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느 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잠을 푹 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깨어났을 때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답을 찾고자 하는 영혼이 여러분들이 이 자의식이 잠자는 동안에 영감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감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이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방법이 자의식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경험이 없어.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생각하다가 잠을 자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기감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여성 여러분은 하고자 하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막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자 하면 그것은 사이파워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남자라면 그 남자를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성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강한 어머니의 영혼처럼 여러분도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기적의 파워인 것입니다. 강한 어머니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영혼의 힘이 나와요. 근데 이걸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러면 어머니의 힘이 안 나오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한 것 같아도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이 맞지도 않는 이론을 내세워 이론을 내서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단지 오케이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자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따지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는 그걸 몰랐어요. 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여자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남자들이 어떻게 때문에 하지 못하듯이 남자들은 어떻게 때문에 못해요. 어떻게를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를 가지고 생각하다가 보면 결국 못해요. 여자들은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얽매이면 현명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자들이 기감도 쓰고 잘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얽매이면 그때부터는 눈앞이 보이질 않아요. 또 여자들은. 때문에 여자분들은 자기 자신, 즉 나를 버리는 길이 곧 나를 위하는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자들은 대단합니다. 예. 아무리 유명한 탐정이라도 일반적인 여자 하나 못 당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자기 자신에 얽매여 있으면은
온통 또 전부 다 의심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나를 버리는 길이 곧 여자들 자신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를 통해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여러분은 그 남자를 통해 어떻게를 사용하면 됩니다. 남자를 밑에다 두고 부리면은 그 남자가 어떻게를 쓸 거 아니에요. 굳이 어떻게를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돼요. 또 어떻게 쓰는 법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퍼는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오케이 하며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막강한 우주의 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의 시대로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여자들의 세계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중에서도 이제 꿈틀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메커니즘만 확실하게 안다면. 나는 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성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면 여러분이 예스 하며 영혼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자들은 영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영혼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여러분은, 이 여성 여러분들은 핵무기도 잠재울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지구는 누가 가장 세냐, 누가 가장 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도 저렇게 만들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지금 트럼프가 떠들고 있어요. 감히 나한테 덤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사이퍼와 같은 힘입니다. 그럼 그것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며 마음속에 단지 Yes, I can만 외치면 됩니다. 어떻게 영혼을 움직일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어렵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는 어려워요. 자기 자신의 머리 자체가, 자의식 자체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직접 받아들이면 그러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동경 중에서도 그 시부야라고 하는 역에 가면은, 시부야 역이 있어요. 기차나 전철 타고 다니는 역. 여기에 가면은 충견 하찌공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저겁니다. 시부야 역 앞에 가면 저게 있어요. 이 개는 동경대학교 우에노 교수가 기르던 개로,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우에노 교수예요. 저 사람이 기르던 개로 이름은 하치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하치하고 우에노 교수하고 있는 동상입니다. 저건 시부야에는 없어요. 시부야에 가면 그 하찌공 동상만 있습니다. 왜 하찌냐? 하찌라는 건 팔이라는 뜻이에요. 이찐이 산시 고르코 시치 하찌 할 때 하찌입니다. 다리가 안짱다리처럼 팔자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하찌의 실물입니다. 원래 살았을 때 하찌가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건 다리가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덜한데 제가 걸어 다닐 때 좀 이렇게 이게 꺾여서 걸어요, 개처럼. 그래서 하찌예요. 이 하찌는 항상 우에노 교수와 함께 출근을 해서, 아침에 우에노 교수가 학교에 갈 때 같이 출근을 합니다. 같이 출근해서 시부야역까지 배웅을 합니다, 하찌가. 역 안에는 이제 교수만 들어가고 이제 하찌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교수는 이제 들어가서 학교에 가고, 그리고 하찌는 혼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시부야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물들은, 우리 인간은 꼭 시계가 있어야지 시계 보고 맞추는데 동물들은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맞춥니다. 지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가 올 시간 되면 딱 5시가 되면 시부야역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찌는 시부야역에서 배웅을 하고, 아침에 배웅을 하고
다시 교수가 올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때가 5시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차가 다 끊어져서 사람이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나 교수는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우에노 교수는 학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이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즉 우에노 교수는 죽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오지 않았죠. 이것을 모르는 하찌는 다음 날에도 교수가 출근하지 않자 마중 나갈 시간에 맞춰 역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에 또 나갔어요. 우리 주인님 오시나 나갔어요. 그리고 출구 앞에서 목 빠지게 기다렸지만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끊어지고 또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찌는 밤늦게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우에노 교수의 부인은 하찌를 다른데, 여기서 좀 먼데 다른 집에다 맡기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걔가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그러고서 주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걸 하찌가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래도 하찌는 교수가 올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시부야역 앞으로 나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찌는 9년이란 긴 세월을 시부야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다 끝내는 주인이 묻혀있는, 죽어서 묻혀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9년 동안 했어요. 매일같이. 저녁 5시가 되면 딱 나타나서 주인 나오길 기다리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기차가 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가고 그랬어요. 9년 동안 계속해서. 이 9년 동안 하찌를 지켜보던 그곳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찌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하찌의 이야기는 미국에까지 알려져서 미국에서도 책과 영화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주인을 향한 하찌의 영혼, 그리고 사랑. 그래서 시부야역 하찌공, 공이라는 건 하찌한테도 이제 관직이 내려진 공하고, 귀족이 귀족. 하찌공 동상은 아직도 많은 연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하찌는 지금도 국립박물관에 박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 박제로 해서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하찌는 유명합니다. 일본에 하찌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명견이 있습니다. 하찌가 충견이라면, 주인을 위한 충견이라면 이 개는 주인의 목숨을 구한 의리의 개입니다. 의리의 개. 저겁니다. 생긴 것도 더 기상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개를 오수의 개라고 부릅니다. 오수. 오수라는 건 개 오자에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 개나무라는 뜻입니다. 뜻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오수의 개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1000년 전 일이에요. 김개인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오수의 개 주인 이름이 김개인이에요. 김개인이란 사람이 이 시장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잔디밭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도 취해가지고. 그때 인근에서 불이 나서 김개인에게 불길이 번지자 타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있던 개는 냇가에 가서 몸을 적셔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주인 주위의 풀에 물기를 배게 하여 불길이 주인에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개는 몸에 물을 적셔 불길을 막을 정도로 냇가를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막긴 막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난 김개인 씨는 나중에 보니까 다 타고 없는데 자기 있는 데만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기 개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노래를 지어서 슬픔을 달랜 뒤
이 개에 무덤을 만들어 장사 지내고 이곳을 잊지 않기 위해 무덤 앞에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저 지팽이를 거기다 꽂아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지팡이는 싹이 돋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하늘을 찌르는 듯 큰 느티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오수, 즉 개오자의 나무 숫자입니다. 오수라고 했으며 마을 이름도 오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의 주소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입니다. 이렇게 오수리 마을에 세워진 개 무덤과 또 비석은 1972년 12월 2일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이 강한 영혼의 힘은 짐승이나 사람 모두가 똑같습니다. 짐승이라 그래서 뭐 더하거나 덜하거나 사람이라 그래서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심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의 힘은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때문에를 핑계 삼아 하지 않으면 이토록 강한 영혼의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찌 같은 영화를 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오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 하늘을 움직여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하늘을 움직여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꾸 듣고 또 들어 영혼의 각인이 되면 그 각인은 이제 다음의 이야기처럼 소도 목탁을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앵무새가 말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이 소, 운매하는 소도 목탁을 칩니다. 목탁을. 이 스님들이 경을 읽으면 입으로 대신 목탁을 쳐주는 소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으면 옛날에 스님이 목탁 치면서 경을 읽었는데 이제 그냥 경만 읽으면 목탁은 소들이 쳐줘요. 어쩌면 이 소들은 우리에게 하면 된다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천시에 있는 백천사에 가면 저게 아마 백천사입니다. 지금 백천사에 가면 우보살, 우보살이라는 건 소보살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보살이라고 불리는 소들이 저 소들입니다. 한 서너 마리가 있어요. 저 소들이 스님들이 경을 읽으면 그 소리에 맞춰서 입으로 목탁 치는 소리를 냅니다. 거의 목탁 치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목탁 치는 소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경 읽는 소리와 함께 목탁 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영혼에 각인되어 소도 목탁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아닌 동물들도 영혼이 깨어 있으면 주인을 구하고 오수의 개처럼 주인을 구하고 또 저렇게 우보살도처럼 목탁을 치며 또 자신의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하치처럼 주인을 기다리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지구와 인류를 구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의식이 하면 생각이 많아서 안 하는 거지만 영혼이 하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군 하며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 된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즉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힘 또한 막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위대한 정신처럼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서 저쩌서 따질 않아요. 아버지는 따져요. 뭘 어쩌서 저쩌서. 근데 어머니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원히 받아들이고 무조건 해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주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손자왈, 범척 분상적, 절산의고, 시생처고, 전용 무등, 차처산 지분야. 손자가 말하길 무릇 군대를 행군함에 있어서는, 군대가 이렇게 가는 걸 하는 게 있어서는 적의 정세를 잘 판단해야 한다. 산을 지날 때는 골짜기를 의지해야 하고, 골짜기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또 초목이 무성하면 전망이 트인 고지를 택해, 높은 곳을 택해 행군해야 한다. 높은 곳의 적은 올라가며 싸워서는 안 되고, 적이 위에 있을 때는 올라가면서 싸워서는 안 되고, 산은 이렇게 행군해야 한다.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손자가 말하기를 군대를 움직일 때는 항상 3D 마음을 통해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손해볼 일을 피해야 하고, 뭐가 손해인지 뭐가 이익인지 잘 모르면 7대3의 황금률에 의거하여 3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3 정도만, 30% 정도만 사용해야지 그걸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을 지날 때는 그 산길을 갈 때는 앞, 뒤, 좌우를 살필 수 있도록 계곡을 택해 걸어야 하며, 그러니까 물이 흘리는 계곡은 앞뒤가 보이죠. 그러나 숲을 속에 들어가면 앞뒤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엄습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살필 수 있도록 계곡을 택해 걸어야 하며, 산에 초목이 무성하면 시야가 잘 보이도록 그때는 높은 곳을 택해서 행군해야 한다. 적이 높은 곳에 있으면 출혈이 심해서 싸워서는 안 되고, 밑에서 쳐들어 올라가면 아무래도 불리하죠. 뭐 돌미락도 흘리고 무슨 수를 위해서 쓰니까.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되고, 또 사업도 너무 큰 회사와 라이벌 관계가 되면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해야 한다. 전쟁과 일은 이렇게 손해가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의식의 생각은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사고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사고라는 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생각하면 자의식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앉아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앉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어쩐다 그러고. 근데 영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 거에다가 어떻게를 쓰면 되는데, 하지 않은 데다가 하지 않은 애가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안 한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걸 벗어나서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안에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하고, 해야 하나 그러면 즉시 처리해요. 밤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즉시 처리하고, 또 처리된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하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며, 앞뒤를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잊어버려야지 다음번 할 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넘어가 있죠. 거기도 내내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일을 많이 못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업무 삼칙이라고 해서 일을 현실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삼칙이 그게요.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처리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것,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릴 것. 이게 우리의 업무 삼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의식을 통해 일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의식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사용해야지 자의식을 갖고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한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의식 활동하는 동안은 영혼은 안 움직여요. 영혼은 자의식이 쉴 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